자, 이번 시간은 행정강제 중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을 보도록 하죠. 특히 이제 행정상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그 수단이 있죠. 우리가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직접 강제, 행정상 강제 중소, 이 총 네 가지인데, 여기에서 시험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보통 뭐 행정 강제하면 행정 대집행에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직접 강제,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중소기관에서 또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 먼저 301쪽에 먼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기억해서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합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용에서 볼 것이 개설 파트에서 여기 자 다른 작용과의 구별 나오죠. 민사상 강제 집행과의 구별 나오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상 강제 집행의 효용성. 자, 여러분들 요 내용에서 이제 뭐 개념은 여러분들 다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서 했으니까 의의 받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상 강제 집행은 공법상 불의무,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공법상 의무 불이행은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되죠.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됩니다. 이때 우리 민사집행법이 있죠.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때 행정 대집행을 해야지 민사상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돼요. 민사상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공법적인 수단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행정 대집행을 해야지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에 의해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시험 잘 나와요. 이것도 꼭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다른 건 뭐 필요 없고, 여러분들 301쪽에 뭐 행정상 적시강제와의 구별, 이건 간단히 이제, 제가 이제 말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강제 집행과 적시강제의 차이점은 급박성을 요소로 하느냐, 요소로 하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상 강제 집행은 급박성을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정리를 하죠. 급박성을 갖다가 요소로 하지 않아요.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행정상 적시강제는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왜? 그 급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그 전제로 하지 않지만, 우리 행정상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급박성을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행정상 적시강제와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행정상 적시강제와 이 차이점이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벌과의 구별인데, 여기로 보시면, 여러분들 그 행정상 강제 집행은 자, 현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장래 의무 이행이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래지향적이에요. 장래지향적입니다. 장래지향적이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죠? 예. 우리 그 행정벌 같은 경우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재 행정체재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벌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게 맞아요. 과거지향적이다 하면 틀려요. 과거지향적인 것은 뭐예요?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행정벌적 요소예요. 행정벌이 이 내용이죠. 행정벌 같은 경우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행정체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 간단히 이 내용 보시고, 자, 행정상 강제 집행의 근거.
자, 여러분들, 여기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가 있는데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하나씩 근거를 봐볼게요. 자, 우리 이론상 근거하고 실정법상 근거를 갖다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론상 근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세 번 정도 나왔어요. 이론적 근거 봐보세요. 자,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를 명하는 행위는 행정행위 중 명정적 행위로서 하명이 있고요. 의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행정상 강제 집행은 별개의 행정적 행위죠. 그래서 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하명은 부담적 행정이니까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법률 예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요. 이와 별개의 행정적 행위인 자, 의무를 명하는 하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근거가 있고, 즉 법률 예보가 있고, 이 바로 자력 집행력을 실정법이 인정해야만이 행정상 강제 집행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론상 근거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행위에 뭐가 있어요? 하명이 있어요. 이 하명이라는 행정행위에 있어요. 이건 무슨 행위예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를 부과하니까 부과죠. 부담적 행정행위고 당연히 법률 위반, 법률이 근거를 요합니다. 맞죠? 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명, 행정행위 중 쓰겠습니다. 행정행위 중 뭐에만 이 하명에만 뭐가 인정돼요? 이 하명에만 뭐가 인정된다? 자력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자력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자력 집행력. 이거 행정행위 효력 배우셨죠?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강제력, 행정행위 효력, 강제력 중에 보면 자력 집행력이 있고 행정 제재력이 있는데 이 자력 집행력이 바로 이거 보세요. 이 자력 집행력은 행정행위 효력이에요. 효력인데 이 자력 집행력이 하명에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에 불과합니다. 실정법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실정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명과 이 자력 집행은 별개의 행정작용, 별개의 독립한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 자력 집행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실정법에서 이 하명의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이 두 가지 있죠. 각각이 법률 예보가 필요해야 돼요. 아시겠죠? 각각이. 그러니까 이 자력 집행력은 행정행위 중 어디에만 하명에만 인정되는데 이 하명에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다. 당연 내재 효력 아니에요. 하명에 당연 내재 효력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다. 이거 잘 나와요. 기본적인 사항. 이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정법으로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먼저 우리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행정 대집행 있죠. 대집행 또 뭐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 쓰고 그 다음에 직접강제가 있고 그죠?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죠. 이렇게 강제징수 쓸게요. 그러면 이때 일반법으로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법 이거 그죠? 행정대집행법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이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는 이건 일반법이 없어. 일반법이 없고 각 개별법에서 규율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 같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이 있어요.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됐고요. 행정상 강제 집행이 수단이 나와요. 수단. 요게 이제 시험에서 특히 행정 대집행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당구좌표 없이 행정 대집행문을 볼게요.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죠. 행정 대집행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의의를 봐보세요. 의의. 네, 의의. 자, 그리고 개념 대집행이란 행정 대집행이란 개념 302쪽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작용이죠. 자, 일반법,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그러면 우리 주체. 자, 행정대집행 주체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이제 빠르게. 자,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누구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주체 누구냐? 당해 행정청이에요. 당해 행정청. 그렇죠? 예. 처분청이라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대집행 위탁의 경우가 있죠. 대집행 위탁의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이때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건축법에서 철거 하명을 하죠. 철거 하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때 철거를 하지 아니하면, 이때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죠. 그럼 이때 우리 행정청이 직접 하든지 자기 실행, 자기 집행으로서 우리 행정청이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청이 이런 인력을 못 갖고 있죠. 이런 때는 결국 철거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받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니은번호 303쪽에 이때 대집행의 주체관계에 대해서 법률관계, 자기집행의 법률관계, 공법관계 맞죠? 근데 이때 타자집행, 철거업체를 시키는 것, 철거업체를 갖다가 시켜서 철거를 하는 경우의 타자집행의 법률관계는 뭐냐? 이때 두 번째 줄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먼저 행정청과 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법관계를 보는 견해가 있고 사법상의 도국관계를 보는 것이 다수설 입장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철거업체, 행정청이 타자 집행으로서 철거업체와 계약을 맺죠. 이 도급계약, 사법상의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이 완성을 내오는 거예요. 일이 완성, 예를 들면 우리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복 건축물이다. 철거행위, 이 철거행위 완성이죠. 철거행위를 갖다가 완성하고 하면 계약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용은 달라하죠.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주체에서 여기서 타자 집행인 경우, 자기 집행이 아닙니다. 타자 집행인 경우, 이걸 갖다가죠. 사법상 도급계약이라고 봐요. 자, 시험 나오는 거 계속 이런 있죠. 핵심 포인트만 하겠습니다. 사법상 도급계약으로 봅니다. 현재 이것이 뭐다? 사법상 도급계약이고 다수설입니다. 타자 집행, 요걸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자기 집행은 문제가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이제 공법관계니까요. 그 다음에 대집행의 요건 볼게요. 대집행의 요건인데, 이제 요건에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요건은 매우 중요해요. 대집행의 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건. 자, 여러분들 요건 측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집행 요건에서 여러분들 여기 도표를 봐보세요. 도표. 이게 나오죠? 맨 먼저, 대치적 자기 의무 불이행 나옵니다. 두 번째,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그 다음에 불이행을 방치하 및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이 세 가지가 그 요건이에요. 대집행 요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증력이 발생한 요건이 아니다. 즉, 행정정송기간 내에라도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집행 요건 다시 한번.
대치적 자기 의무 불이행. 두 번째 뭐죠? 그렇죠.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보충성 원칙이죠. 그 다음에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요건 첫 번째 뭐예요? 대치적 자기 의무. 대치적 자기 의무 불이행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대치적 자기 의무죠. 이것만 가능하고요. 비대치적 이거 안 돼요. 비대치적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작위도 안 되죠. 부작위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인 의무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치적 자기 여러분들 대치적이라는 것은 의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인데 이때 자기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예요. 대치적 자기 의무 불이행.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보충성. 자, 보충성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행정상 강제 집행 이외에 다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이행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 보충성 원칙. 세 번째 이제 심의 공익을 갖다가 해야 할 것. 이 세 가지죠. 요 특히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는 주로 이 대치적 자기 의무 불이행과 잘 나와요. 요 관련 잘 나오고 그다음에 보충성 원칙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이것이 있는데 이것도 판례가 가끔씩 나와요. 판례가. 요거 판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개설해서 그 법조문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303쪽 공법상의 대치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넘기시고 자, 이때 기억번 자기 의무가 있죠.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자기 의무에 돼요. 비대치적 자기 의무 안 돼요. 대치적 자기 의무고. 그 다음에요. 이 자기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인데 부작위 의무의 경우 별표 3개 밑에 나오죠. 박스. 여러분들 부작위 의무. 이 부작위 의무. 그러면 이겠죠. 이 부작위에 대해서는 안 돼요.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하지만 부작위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건축법에 보면 그 무허가 건축물 신축 금지라고 있죠. 즉 뭐예요 이게?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함령에 의해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지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부작위 의무, 부작위 함령에 의해서 부작위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건축물을 신축해서는 안 될 의무, 부작위 의무가 발생하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작위 함령, 부작위 의무를 위반해서 신축 건축물을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때 이 위법 건축물이죠. 무허가의 위법한 건축물이니까 우리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에 따라서 무슨 함령을 해? 무슨 함령어죠? 자, 현재 부작위 의무, 건축법상 부작위 의무, 부작위 함령에 의한 부작위 의무를 좀 위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행정청은 이따 어떻게 돼요? 행정대집행을 해야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치적 자기 의무로 바꿔줘야 돼요. 이 부작위 의무 위반을 갖다가 대치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이때 하는 것이 철거함령이에요. 철거함령. 자, 당신은 우리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위반한 이는 위법 건축물, 건축 사실이 있는데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시오라고 해서 철거 명령을 내리죠. 이 철거 명령이 바로 여기 보시면 부작위 의무를 갖다가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건데 이때 반드시 부작위 의무를 대치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킬 때 이 건축법과 같이 이때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철거 명령과 같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이때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제 좀 종종 최근에 와서 많이 나와서 설명드린 거고. 자, 니은번 의무의 대체성. 그렇죠?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요. 이때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토지 건물의 명도의무 밑줄. 토지 건물의 명도의무. 보통 우리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인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인도라고 인도라고 하는데 보통 동산은 그냥 인도라 하고요. 부동산, 뭐 주택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인도 대신에 명도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 이것은 비대치적 자기 의무예요. 비대치적 자기 의무에서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다면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 잘 나와요. 이거 좀 해놓으세요. 요거 관련돼서 흔히 잘 나오는 그 시험 지문이 요거 관련돼서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 건물의 명도 의무. 이건 바로 대치적 자기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비대치적 자기 의무예요. 됐죠?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305쪽에, 뭐,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보충성.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불이행을 방치하며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것. 그래서 이 판례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판례.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 심의 공익을 해야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고. 자, 다섯 번째. 불가정력은 행정 대집행이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그죠. 이거는 불가정력은 행정 대집행 요건이 아닙니다. 불가정력은 행정 쟁송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비록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최소 수송동, 행정 수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할 수 있죠. 그 다음 6번,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집행이 재량행제보. 자, 행정 대집행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 꼭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재량행이라고 보는 것이 다우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장 입증 책임은 자, 대집행 요건이 충족이 주장 입증 책임은 권한 발생 사실이죠. 그래서 행정청에 있습니다. 주장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집행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그죠? 행정청이 입증해야죠.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행정소송에서 보시면요. 법률 요건 분류설, 입증 책임 분배설에 이해한다면 이것이 통서 판례입니다. 그죠? 원고와 피고는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됐다. 즉, 권한 발생이죠. 행정 대집행의 권한이 발생했다. 요건이 그러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우리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돼요. 됐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요. 넘기셔서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보셔야 돼요. 절차를 보셔야 합니다. 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이제 조금 더 목차를 빼서, 예, 보시면 요 내용이 이제 좀 많으니까. 자, 행정 대집행의 절차, 개통실비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처음에 막 이렇게 목차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계속 반복하시면 기본적인 내용 나오고 용어 익혀 두시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지금 두 문자 같은 경우 우리 객관식에서는 두 문자가 의미가 없어요. 2차 중간식 논술 준비할 때 그 쓰기 위해서 두 문자를 쓰는데 너무 두 문자 이런 거에 좀 치우치 마시고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고 용어를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여기 대집행의 절차를 보면 절차를 갖다가 좀 뺐을게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개통실비 이렇게 됩니다. 이건 계고고 통지 실행행위 비용징수.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죠. 하자 승계에 대한돼요. 하자 승계의 요건,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 행정위와 후행 행정위 나오죠.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때는 이렇게 하자 승계가 일어납니다. 보시면요, 계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계획동 실비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실행행위, 이 실행행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실행행위 이전 단계. 자, 이 계고와 통지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건 얘죠. 계고와 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 있죠. 통지. 이때 보시면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되고요. 처분성 인정돼야 한대요. 당연히 행정행위성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이게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 일종이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처분성 인정됩니다. 자, 계고와 통지 마찬가지에 다. 자, 이 당시는 이때는 어떻게 처분성 인정되고요. 그런데요, 이 여러분들 실행행위인데 이 실행행위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이거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 인정되죠. 예, 처분성 인정됩니다. 비용지수는 뭐죠?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이건 급부함형이에요. 의무자한테 비용을 다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부함형, 상대방은 급부 의무를 부담하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급부함형이죠. 급부함형이고 하명이죠. 이거 행정이 맞죠? 그래서 처분성 인정돼요. 비용을 과다하게 의무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위 비용을 과다하게 불려서 청구했다. 이때 우리가 예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죠. 계획동실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시험 나올 것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1차 계고가 있어요.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있어요. 계고. 이때 보시면 1차 계고가 있고요. 2차 계고가 있고 3차 계고가 있어요. 3차 있다 합시다. 그럼 이때 몇 차 계고만? 1차 계고만 처분성 인정돼요. 판례한다면. 2차 계고와 3차 계고는 그 처분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읽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계고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1차 계고만 처분성 인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것만 처분성 인정된다. 그래서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가 행해진 경우 반복해서 행해진 거죠. 이때 반복된 사실행위에 불구하고 1차만 처분성 인정돼서 행정쟁송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계고의 생략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행정대집행법이 계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미음번 보세요. 계고에서 동그라미 1번 306조 동그라미 1번 계고에서 동그라미 미음번 동그라미 미음번 보세요.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계고의 기납 가능성 밑줄 별 3개입니다. 자, 계고 처분에 앞서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을 일장의 문서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됐죠? 네, 이 판례 내용, 잘 나오는 그 판례고, 의무의 특정. 요 의무의 특정도 배분 3개입니다. 좀 잘 나옵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위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와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여부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밑줄 보십시오. 다만 특정 여부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됐죠? 요 2가지 판례 잘 나오니까 요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계고에서 미음번과 빗번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통지, 역시 통지
생략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 실행행위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실력 행사의 허용 여부. 여러분들, 자, 행정대집행을 자, 무허건축물을 철거를 갔습니다. 예, 했더니, 여기 의무자가 막 저항을 하죠. 저항할 때 강제적으로 이렇게 물리력으로 제 앞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가. 이때 실력 행사 허용 여부. 이때 보시면 여기서 실력 행사 허용 여부. 실력 행사 가능한가? 예, 부정설이 현재 더설입니다. 안 된다고 봐요. 됐죠? 예. 안 되고, 이때는 이때 공모집행방해죄 그런 게 있어요. 경찰 같이 갑니다. 하면 공모집행방해죄라든지 기타 다른 거로 벌금 물려서 이렇게 간접적인 강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집행 비용 징수 됐고. 자, 대집행에 대한 구제를 봐볼게요. 구제 보세요. 요거 당연히 보세요. 지금 계고와 통지 있고, 제가 노란 거 쓰겠습니다. 이 실행행위만 빼고요. 요 단계에서 보세요. 계고와 통지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인정이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인정이니까,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돼야 안 돼요. 가능합니다. 행정쟁송, 구제 가능해요. 구제 가능해요. 위법건축물이라면 위법건축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요,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대집행인데, 계고와 통지 단계에서는, 자, 이때 행정대집행이 위법이에요. 당하는 입장 갑은 건물이 살아남아 있죠. 이때는 법원에 취소송, 계고와 통지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이니까 취소송을 위해서 취소 판결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무효화시켜야죠. 그럼 더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실행이 안 됩니다. 이때는 구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돼요. 이 실행 행위에 착수가 있잖아요. 자,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에요. 근데 이 단계가 실행행위 단계입니다. 이 실행행위 단계면 이때 실행 착수, 그죠? 실행 착수 후 단기간 내에 종료됩니다. 단기간 내에 종료돼요. 그래서 비록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인정되죠. 인정되지만 실행 착수 후 단기간 내에 종료되니까 소위 이익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 권리보호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권리보호 필요성이라고 해요. 행정소송 요건, 취소송 요건은 처분성만 있는 것이 아니죠. 처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위 이익,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 실행 착수 후 이 무허 건축물이 없어졌어요. 네, 실행 착수하면 30분 내에 건물이 없어지죠. 땅하고 폭군이 와서 쳐버리면 건물은 없어져요. 잔해 따위만 있습니다. 자, 건물 다 철거 행위가 돼가지고 단기간 내에 착수되니까 건물이 철거됐어요, 이미. 건물이 먼저 철거됐는데 이 철거된 건물인데 이 철거 행위를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해봤자 법원에서 우리 판사님이 취소 판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건물은 원상 회복가 안 돼요. 그 철거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이때 철거 행위 자체를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화시킨다 하더라도 건물은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해 줄 소위 이익이 없는 거예요.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때 쟁송구제는 인정 안 되죠. 이 소리가 행정쟁송구제는 안 됩니다. 행정쟁송구제는 안 돼요. 안 되고 뭐로 해야 돼요? 위법하니까 손배청이라든지 원상회복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이걸 통해서 구제받아야 돼요. 이것만 가능하지 행정쟁송을 통해서는 구제 못 받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행정상 즉시강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급부하명이니까, 자, 의무자한테 그 철거 비용을 청구하는데 너무 과도겠다는 너무나 과도한 급부하명. 그죠? 비용 청구에 대해서 우리 처분성 인정되죠. 처분성 인정되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행정대집행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어서 이행강제금. 자,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하는데, 예, 집행벌 하면 이때 행정형벌과 혼동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르고 실정법도 이행강제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행강제금 열어볼게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어서 이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형벌은 안 됩니다. 행정형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다시 부과할 수 없어요.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부과할 수 없죠. 하지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 행정벌이 아니고 행정상 강제집행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됐고, 특히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에서 양가로 1번 의회에서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과 행정벌과의 구별 별 3개. 이행강제금 이것은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과의 구별 요거에서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근거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 없죠? 각 개별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대상 봐보세요. 지금 요 이행강제금 봐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의 중요한 것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서 특히 이제 여기서 최근에 와서 또 시험에서 한 3번, 4번 정도는 출제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이거예요. 특히 여기 나오는데, 특히 이행강제금의 대상. 이행강제금에서 일단 대상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통적 견해에 한다면,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이때, 보시면, 비대치적 자기의무. 자기의무라든지, 부자기의무. 의무 등을 대상으로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실정법, 건축법이죠. 건축법.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자, 이 실정법 건축법상에 보시면요, 대체적 자기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요. 우리 건축법이 실정법에서 건축법은요,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그죠?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것이 위헌 위법이 되느냐? 판례는 이거 보세요.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인지, 행정 대집행을 부과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이게 법 정책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판례가 바로 합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통적 견해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든지 부자기 의무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정법도요. 실정법은 이렇게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을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합헌이라는 거죠. 법 정책적인 문제다. 요거 하나 이제 법 정책적 문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뭐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건축법 규정 나오죠. 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리했고. 자,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이 뭐냐. 요 중요한 거 있는데, 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 1번과 2번 정리할게요. 시험 잘 나와요. 자, 이 성질인데 중요합니다.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는 급부하명이에요. 급부하명입니다. 됐죠? 이거 뭐 급부하명이면 행정행위, 처분이 됩니다. 자, 급부하명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요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판례예요. 자, 이행강제금을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해요? 우리 행정청이었잖아요. 행정청이 부과하니까 급부하명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의무이다. 의무를 봅니다. 그래서 의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갖다가 의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심 전속적 의무에서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상속이 안 된답니다. 됐죠? 일심 전속적 의무. 의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속시킬 수 없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무자만이 그 의무를 지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의무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킬 수 없죠. 일심 전속적 의무는 이전이 안 돼요. 이전이 안 되죠. 이전이 안 되니까 상속이 안 되는 거지.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 한 5번, 6번 남았어요. 시험에서. 이게 이제 혼동되는 게 과징금 있죠. 과징금은 일심 전속적 의무가 아니에요. 과징금은 상속됩니다. 과징금은. 아시겠죠? 근데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일심 전속적 의무에서 이렇게 타인에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이 안 돼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행강제금에서 또 정리할 것이 있어요. 최근에 뭐 3, 4년 전인데, 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제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하는데, 구제와 관계돼서 좀 뺐으면, 연들 보시면, 예를 들면, 농지법 읽어보세요, 농지법. 먼저 건축법과 예를 들면, 건축법을 보고요. 구농지법 봐볼게요. 이 건축법 보시면, 이제 구건축법 있고, 우리 개정법, 신법 볼게요. 구건축법과 신건축법 보시면, 그러니까 구건축법, 신건축법. 개정되기 전에, 여기 개정되기 전에 구농지법 먼저 보도록 하죠. 그 농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돼서 불복할 때, 불복처자가 비송사건처처법. 자, 구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비구송사건처처법상 과태료 불복 절차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 구건축법도 마찬가지예요. 구건축법도 이 구조입니다. 똑같은 이 구조였어요. 구건축법도 이 규정에다가 건축법 개정, 이 개정을 통해서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예, 동일하죠. 내용 좀 보시면 내용을 갖다가 구건축법이 동일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규정됐다가 개정을 통해서 이걸 삭제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규정이 삭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신건축법에 한다면 개정법이죠. 이 개정 건축법에 한다면 비송사건조처법이라는 그 특별불복조차 이거 뭐라고 해요?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은 일반법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 특별법이에요. 특별조항이죠. 예, 특별조항이란 말이에요. 특별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는 경우 행정쟁송 조처는 배제됩니다. 자, 구건축법도 이렇게 이 동일한 규정이 있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비송사건조처법에 의해서 이 과태료 재판 및 그 불복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삭제됐어요. 자, 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봤죠? 이거 뭐라 했죠? 이거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이고, 이 처분서 인정돼야 한대요. 처분서 인정됩니다. 맞죠? 그럼 뭐로 가야 돼요? 원칙론으로. 특별 불복 절차가 우리 신건축법, 개정법에서 삭제됐으니까, 이 처분서이니까 일반법으로 가야 돼, 일반법. 일반법 뭐로 가야 돼? 일반법. 행정쟁송법상 행정쟁송에 의합니다. 됐죠? 요게 시험에서 3번 나왔어요, 지금. 자, 요거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좀 보셔야 합니다. 보시고,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이러면, 여기서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직접 강제하고 행정상 강제 징수는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총 4가지가 있죠. 행정대 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 징수.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그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이게 뭐겠어요? 직접강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례원칙 배우셨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비례 원칙을 배웠는데 이 비례 원칙 내용 보시면 최소 침해 원칙 맞죠? 최소 침해 원칙 배우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총 4가지에서 그 의무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가능한 경우 최후 수단이 뭐예요? 직접강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직접강제는 이때 보충적 수단이 돼요. 비례원칙에 의해서. 아시겠죠? 최소침해 원칙에서 다른 예를 들면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에서 가능하다면 직접강제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다 가능하지 않을 때 직접강제를 합니다. 자, 일반법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없고 여러분들 그 311쪽에 여러분들 근거 및 실익에 의해서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근거 및 실익에서 여기 근거 나온 거 있죠. 영업소 폐쇄 조치,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이 강제 혜택가 있죠. 이런 거는 요 사례 문제에서 박스로 나옵니다. 직접 강제를 골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대상 모든 의무, 대치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치적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급부 의무는 제외됩니다. 뒤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대상이 돼요. 자, 한 개 다시 한번 별표 3개 최후 수단이죠. 최후 수단으로 인정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행정상 강제징수 나오고, 여기 보면 그 일반법으로서 뭐가 있어요? 국세징수법이 있죠? 근거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절차 보세요. 여기에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조처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나눠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의 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네, 나눠지죠? 그러면 이 독촉 보세요. 요 니은 방식에서 기간, 납부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몇 주. 이거 잘 나옵니다, 종종. 그 다음에 디귿 독촉성의 경우 배분 3개. 자,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 처분에 대해서 악설은 무효로 보지만 판례 배분 3개. 판례는 절차 상위 하자에 대해서 주로 취소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 배분 3개. 취소 사유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시효 중단. 여러분들, 독촉은 시효 중단 사유예요. 여러분들, 납입고지 있죠? 납입고지. 납입고지와 독촉은 시효 중단 사유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에서 볼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 그 개념, 기업권 재산의 압류에서, 개념 대상 보시고요. 체납자 아닌 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배분 3개입니다. 판례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서 당연무효라고 보고 있다. 자, 판례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서 당연무효죠. 배분 3개. 중요하죠. 아니, 의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 재산을 압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무효지. 맞죠? 배분 3개. 그 다음에 압류 재산의 매각에서 중요한데, 요때 여러분들 압류 재산의 매각에서, 여기 공매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요 책 법조문 체크하시고 공매의 성질이 중요해요. 공매의 성질 배분 3개. 압류재산의 매각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통설은 공법상 대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판례도 공매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본다. 배분 3개입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공매하기로 한 결정. 공매 결정하고 공매 처분은 틀려. 공매하고 공매는 처분이에요. 공매 결정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처분성 부정돼요.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공매의 성질, 공매하기로 한 결정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산의 배분 방법이 두 번째 나오죠. 먼저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 3개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체납처분의 종지 및 결순처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강제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에서 행정쟁송에서 가능하고 특히 요 강제징수 관련해서 이건 또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잘 나오니까 이것만 정리면 끝납니다. 보시면 여기 강제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에서 행정쟁송 봐보세요. 독촉 또는 압류, 공매 처분 등 강제징수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준법은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예외적 행정심판 전시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중요하죠? 하자의 승계, 독촉 및 체납처분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절차이니까 하자 승계가 일어납니다. 인정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보셨고 지금 제가 언급한 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고 정리만 잘하시면 다 고적 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